안녕하세요. 모든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ode.js를 직접 설치를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Node.js 설치는 여기 Node.j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제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이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제 윈도우가 아닌데 윈도우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로 가셔가지고 이제 맞는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Node.js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하진 않을 건데요. 설치를 하시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셔가지고 그 node v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이렇게 뭔가 나오면 설치가 제대로 되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10.1이 설치가 되어 있죠. 두 개의 별 차이는 없으므로 저는 그냥 그대로 이 버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Node.js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 일단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ode.js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거는 그냥 편집기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야 워낙 유명하시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비주얼 스튜디오랑은 다른데요.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긴 했는데 그냥 전혀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이 프로그램은 무료고요. 상당히 가볍고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특히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을 이제 지원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걸로 C나 C++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긴 한데 보통은 잘 안 하지요. 그렇게 어쨌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그냥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에 가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하시면 여기 링크를 들어가서 이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운영체제별로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일단 그래서 저는 작업할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헬로 월드라고 해서. 그래서 저기 어디에 있냐, 저곳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Node.js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간단하게 A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콘솔 화면에 이제 이 터미널 콘솔이라나요? 하여튼 이 화면에 이제 문자를 출력을 하려면 콘솔 로그라는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hello world라는 거를 쳐서 세이브를 하고, 이제 노드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때는 반드시 노드라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node a.js를 치면은 실행이 되고요. 참고로 JS는 뺄 수가 있습니다. node a만 치셔도 되고요. Node.js, 이게 아주 간단한 Node.js 애플리케이션인데 이제 Node.js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연히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이런저런 기능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문법적인 요소들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원래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일종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장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도 Node.js 환경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런 객체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Node.js의 기능들은 모듈 형태로 배포가 되는데요. 모듈을 이제 Node.js에서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패스라는 모듈이 있는데 Node.js에서 이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require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패스라고 적어주는데,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제 이 패스라는 변수에 이제 패스 모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스의 모든 기능들을 쓸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 아닌 외부 모듈인 케이스에서는
그냥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그 모듈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require가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때 하는 게 바로 npm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npm이라는 녀석은 이제 그 Node.js를 깔면 같이 깔리는데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고요. Node.js에서는 이제 이런 모듈들을 패키지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듈들을 설치를 하거나 삭제를 간단하게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Node.js 애플리케이션은 거의 필연적으로 이제 패키지.json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여기 디렉터리에 있는 Node.j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메타 파일입니다.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만드는 방법은 그 이쪽에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package.json 이런 식으로 하셔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 너무 번거롭지요, 매번 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npm init이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이제 그 값들을 치면 되는데, name이라든지요, 뭐 버전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생략하셔도 돼요. 치셔도 되는데, 어차피 완성된 파일은 여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ackage.json이 뭐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는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뭔가 좀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특히 배포를 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만들 때는 package.json을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package.json을 만들었고, 이제 외부 모듈을 불러온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co라는 모듈을 쓰고 싶으면 npm install c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패스 같은 이제 내장된 모듈은 이제 다른 데 있는 걸 그냥 불러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co처럼 외부 모듈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node modules.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안에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co 모듈로 Node.js를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이라 보시면 되는데, package.json이 있어요, 똑같이. 이런저런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이 package.json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co를 설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co를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co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Node.js에는 그 이제 이렇게 지금 co 모듈을 쓴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를 했다고 쳐볼게요. 배포를 했는데 보통 이제 노드 모듈 폴더 같은 경우는 이게 용량이 상당합니다, 보통. 그래서 또 파일 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보통 노드 모듈 폴더를 빼고 배포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co 모듈을 참조할 수 없으니까 오류가 나겠죠. 없는 모듈이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npm에서는 이제 모듈을 이렇게 설치할 때 save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주게 되면은 설치가 되되 package.json에 이렇게 dependency라는 이름으로 모듈의 이름과 버전이 기록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지금 지웠죠, co 모듈을. npm 이제 install만 쳐도 자동으로 디펜던시에 있는 모든 모듈을 다 설치해 줍니다. 이게 npm의 장점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이제 Node.js의 이제 그 디펜던시는 그냥 디펜던시가 있고 dev 디펜던시가 있는데요. 그 dev 디펜던시는 말 그대로 개발 환경에 필요한 디펜던시 모듈들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개발 모드랑 상용 모드를 따로 이제 빌드를 해요, 만들거나. 개발 모드일 때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버깅 관련된 걸 많이 넣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 제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보안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성능상으로도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불필요한 기능들, 디버깅 관련된 기능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에 필요한 모듈들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는 게 데브 디펜던시인데, CO 모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모듈은 이제 프로덕션에서도 쓰는 모듈이지만 유명한 모듈 중에서 이제 걸프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게 개발 환경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걸프를 설치를 한다고 쳤을 때 세이브가 아니고 세이브 데브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걸프라는 모듈은 디펜던시가 아니고 데브 디펜던시로 설치가 됩니다. 보시면은 데브 디펜던시 항목이 만들어지고 걸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걸프라는 이제 이 모듈은 프로덕션에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것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npm 인스톨을 해버리면은 기본적으로 디펜던시랑 데브 디펜던시가 같이 깔려요. 당연히 아까 말한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은 디펜던시만 설치를 해야겠죠. 보시면 걸프가 같이 깔려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많은 모듈들은 각각의 이런 모듈들이 필요한 모듈들이에요. 그러니까 걸프 안에서도 이런저런 모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걸프에 쓰이는 모듈들이 깔린 것이고, 또 걸프 안에 또 있는 이런 모듈들이 또 다른 모듈이 필요해서 깔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깔리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겁니다.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노드 모듈즈 안에 있는 내용들은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저런 막 모듈을 넣고 빼고 하다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100% 노드 모듈즈 안에가 꼬인 거거든요.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능은 하겠죠. 매우 힘들어서 그렇지. 그럴 때는 그냥 노드 모듈 폴더를 통으로 날리시고 다시 npm 인스톨을 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데브 디펜던시를 빼고 설치를 하려면 설치를 할 때 조금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npm 인스톨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프로덕션이라는 옵션을 주셔야 돼요. 프로덕션. 여기 보시면 이제 3.3.0 npm 이후부터는 프로덕션을 쓰게 되면 이제 얘를 쓰라고 디프리케이션 워닝을 띄우는데요. 제가 지금 npm 버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1010의 훨씬 뒷버전이네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써야겠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npm install only production을 쳐주면 걸프가 빠지고 CO 모드만 깔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써도 되긴 돼요. 왠지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즉 디프리케이션 된 기능들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곧 빠질 기능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나와 있네요. npm 인스톨은 디펜던시와 데브 디펜던시를 모두 설치한다. 프로덕션은 디펜던시만, 데브는 데브 디펜던시만 설치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npm과 이제 이 디펜던시가 하는 역할들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CO 모듈을 이제 불러왔기 때문에 이 모듈을 쓰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스는 지우고요. 필요가 없으니까. CO 모듈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CO 모듈의 기능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듈을 못 제가 방금 지웠군요. npm install only production을 다시 해서 보시면은 이제 CO 모듈이 없으니까 오류가 난 겁니다. Node.js에서 실행을 하면 이제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CO 모듈이 뭔가, 이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Node.js 이제 애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Node.js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보면은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안으로 파고들면은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좀 뭔가 기능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 해야 되지? 요소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웹상에서 쓰던 자바스크립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Node.js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웹브라우저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는 타겟 플랫폼이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고 제공되는 그런 기능이 많이 없지만, Node.js는 플랫폼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그 싱글 스레드, 싱글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드.js도 싱글 스레드지만 노드.js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멀티 프로세스가 되고 병렬 프로그램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노드.js에서 이제 고성능을 이제 이룰 수 있게 해준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림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노드.js에서 이제 그 일반 자바스크립트 브라우저 환경에서 없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뭔가 출력을 했습니다. start라고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끝에서 종료를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특성은 잠시만요. 예, 뭐 예를 던져 볼게요. throw error stop. 이렇게 예외를 던졌을 때 예외가 발생하면은 중간에 프로그램이 정지합니다. start. 보시면 이게 파일 위치지요. 이게 스탑 되고 뒤에 end가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건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가 싱글 스레드죠.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에서 예외가 나서 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이 아예 그냥 죽어버리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꺼지지 않게 처리를 하든지 다시 실행해주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도 알기 위해서는 노드.js에서만 제공하는 이런저런 기능들을 알아야 되고요. 뭐 이 throw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차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노드.js를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제 스트림 말고도 이제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입력이라 하면은 뭐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받죠. 브라우저 UI 단에서 이제 이것저것 인풋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아니면 마우스 클릭 같은 마우스 그 입력이라든지요. 노드.j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터미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백날 뭐 클릭하거나 눌러도 안 되지요.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 중간에 제가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입력을 이제 입출력을 이제 노드.js에서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브라우저에서는 이제 좀 센 것 같은데, 브라우저에서는 입출력이 브라우저 화면으로 한정이 됩니다. 즉 웹 브라우저 화면에서 입력을 받고 웹 브라우저로 출력을 하죠. 아까 말했지만 입력받는 곳은 인풋 같은 그런 곳이고, 출력하는 곳이야 뭐 모든 곳이겠죠. 뭐 어느 태그 안에, div 태그 안에, p 태그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노드.js는 기본적으로 터미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입출력 환경이 터미널입니다. 입력을 받을 때 프로그램 이제 실행 중간에 입력을 받는 케이스는 잘 없긴 한데, 노드.js에서 어쨌든 출력하는 것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뭐 중간에 입력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근데 사용자가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보면은 콘솔 로그라는 이게 쓰면은 이렇게 터미널에 값이 찍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콘솔 로그가 이제 그 브라우저 환경에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이게 ECMS 스크립트 3인가? 하여튼 그쯤에 추가된 문법인데 디버깅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제 그 콘솔에서 값을 출력하는, 그래서 콘솔.로그죠. 인데 노드.js에서 콘솔.로그는 조금 다른데, 노드.js에서 콘솔은 바로 이 터미널이지요.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콘솔이라 하면은 보통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똑같은 법으로 콘솔 로그 헬로 하면은 여기 헬로가 찍히죠. 근데 노드.js에서는 노드는 바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노드만 치면 바로 실행이 돼서 한 줄 한 줄 바로 실행을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콘솔 로그 똑같은 걸 치면은 여기 출력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뭔가 어때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콘솔 로그를 치면은 이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이 어디론가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여기 터미널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노드.js에서는 이제 이 콘솔 로그 호출했을 때, 즉 이 헬로라는 값이 어디로 출력이 되는데 그 출력되는 곳이 바로 표준 출력입니다. 그 스탠다드 아웃풋이라고 불러요. 그 C 언어나 C++ 하시면 많이 봤을 거예요. std 아웃이라고. 노드에서도 std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런 표준 출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으로 이렇게 출력을 내보내면은 기본적으로는 콘솔에 나옵니다. 그래서 콘솔에 찍히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노드.js의 표준 출력은 기본적으로 콘솔이고요. 콘솔.로그를 쓰면은 그래서 이게 이 값이 표준 출력에 전달이 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콘솔에 찍히는 겁니다. 브라우저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뭐랄까 명시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키보드에서 그 입력 받으면 엔터를 치면은 이 AAAA라는 이 문자열을 표준 입력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해석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노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끄실 땐 컨트롤 C를 2번 누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게 기본 노드.js의 이제 동작이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console.log로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문자열을 치면은 뭐 하여튼 값을 넘기면은 노드.js 환경에서는 표준 출력이라는 곳으로 그 데이터가 넘어가고, 표준 출력이 기본적으로는 콘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콘솔의 결과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노드.js 자체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